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기출 문제풀이로 2025년 8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A형이 1교시 문제지입니다. 실전으로 풀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고사지로 도착하셔서 자석 착수하시면 감독쌤이 안내를 합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코아스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합니다.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수험번호 이름 입력하고 로그인하세요 라고 해요. 저희가 응시하고자 하는 저희가 과목은 한글 엑셀이니까 엑셀, 그리고 수험번호, 수험표 꼭 들고 가셔야 돼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 수험번호를 복사하셨다가 나중에 팔명 설정하실 때 활용하시면 수월하시고요. 성함, 본인 성함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 번 더 수험번호 맞는지 조회 누르고 확인. 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2025년 6월달부터 변경됐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답안 전송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내사항 숙지 동의하는 절차가 요구되어지는데, 이때 문제지가 나눠지는 시간이 이기 때문에 문제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확인 누르셔야 돼요. 동의합니다 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바로 시험 시작되고 시험 시간 정기검정 60분이 카운팅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시험 시작됐고요.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엑셀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고, 세통하면서 자, 배포받은 문제지 수험자 유의사항 공통입니다. 모든 과목이 공통적으로 답안 파일 저장은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다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하라. 먼저 빠르게 저장하는 방법으로 MS 오피스 프로그램은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기능키 중에 가장 숫자값 큰 게 F12입니다. 그래서 F12번 기능키를 누르시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바로 떠요. 저장 위치는 내 PC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으로 하시고 저장. 그 다음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 답안 전송 버튼 눌러서 여기 존재가 있음으로 떠야지 전송이 됩니다. 답안 전송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주기적으로 저장 전송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장 전송된 답안 파일만 들고 가서 채점합니다. 각 그 개인별 PC에 저장된 거는 안 가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종료 전에 저장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부분은 과목별로 틀린데, 엑셀에서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하는데, 모든 작업 시트에 A 열너비는 1로 하라.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시트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하라. 자, 작업 환경 설정이라는 명칭으로서는 설명을 드리는데, 시트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요 플러스 버튼을 2번 눌러요. 2번 클릭해서 총 3개로 만듭니다. 이렇게 3개로 만든 다음에 3번 아닙니다. 마지막 4번째 시트는 차트만을 내용으로 하는 차트 시트 작성할 거거든요. 시트 1 선택한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3개가 연속적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 3개의 시트에 A 열너비를 1로 할 거예요. 그래서 A 머리끌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 열너비를 선택한 다음에 너비 값을 1로 수정하시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두 번째 페이지에 출력 형태 밑에 보면 조건, 첫 번째 조건에서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 수정을 꼭 요구합니다. 굴림에 11포인트 되어 있는데 저희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이기 때문에 현재 선택한 3개 시트의 모든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 A하고 1하고 만나는 사각형을 클릭하세요. A하고 1하고 만나는 사각형을 클릭하면 해당 시트의 모든 셀이 선택이 됐고, 글꼴을 굴림으로 수정하세요. 굴림으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아무 셀이나 클릭해서 모든 셀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 이름을 수정합니다. 시트 1 더블 클릭 제1작업 엔터,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엔터,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엔터. 반드시 시트 1을 클릭합니다. 시트 1, 시트 1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지를 보고 내용을 입력하는데, B4에서부터
제2의 14가지 영역의 내용 입력하는 걸로 고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범위 영역의 내용을 문제지를 보고 입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4셀의 제품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BM 대문자 빼기 001은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에 입력하는 게 빠를 거예요. 숫자 키패드 오른쪽 하단에 엔터키 있으니까. 그 다음에 EM 입력하고 하이펀 002 엔터, 또 DM 하이펀 003 엔터, BM 하이펀 004 엔터, DM 하이펀 005 엔터, EM 하이펀 006 엔터. 직접 입력합니다. BM 하이펀 007 엔터, DM 하이펀 008 엔터. B13셀의 요 단가 전체 평균 다 입력합니다. 단가 전체 평균 엔터. B14셀의 FPS 내용 다 입력합니다. 한 칸 띄고 전년 판매 수량 합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자, 해당 이 문제지는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네, 정보화사 컴퓨터 자격증 카페에 회원가입 없이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PDF 파일 올려드렸는데 다운받아서 프린터 인쇄하셔가지고 종이로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제지는 종이 문제지가 배포됩니다. 배틀 플레이 엔터, 콜 오브 필드 엔터, 문화 VI 엔터, 스타 타이쿤 엔터, 리그 오브 엔터, 마리오 전설 엔터, 젤다 카트 엔터, 장르 엔터, 액션, FPS F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엔터, 자동 엔터, 엔터, 레이싱 엔터, 레 엔터. 자, 그 다음에 판매 일자 네, 내용 직접 입력합니다. 네, 판매 일자 엔터, 숫자값 2025 하이펀 02 하이펀 25 직접 입력합니다. 네. 잘못 입력한 거는 Shift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다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냥 엔터키 누르면은 네, 밑으로 내려가고요. Shift 키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셀 포인트가 위로 올라갑니다. 2025 하이펀 01 하이펀 09 엔터. 계속 네. 2025 네. 2025 하이펀 01 하이펀 09 엔터. 2025 하이펀 01 하이펀 23 엔터. 2025 하이펀 01 하이펀 22 엔터. 2025 하이펀 03 하이펀 01 엔터. 2025 하이펀 02 하이펀 23 엔터. 2025 하이펀 02 하이펀 08 엔터. 2025 하이펀 03 하이펀 08 엔터. 갈록고림 3사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위에 또 잘못 입력한 게 있네요. 2025 하이펀 02 하이펀 23 엔터. 네, 이렇게 되죠. 자, 엔터. 단가. 숫자값만 입력하세요. 심표 빼고. 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엔터. 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7 엔터. 9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넘버라키가 또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은 네, 7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9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8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7 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엔터. 한 셀에 두 줄 입력하는 게 두 개 있어요. 판매 수량 누르고 네,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되고요. 한 셀에 두 줄 입력할 때는 Alt키 누르고 엔터키.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강제 줄 바꿈을 합니다. Alt키 누르고 엔터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갈로 단위 콜론 개 갈로 닫고 엔터. 숫자 45 입력하고 엔터. 35 엔터. 10 엔터. 3 엔터. 8 엔터. 50 엔터. 25 엔터. 20 엔터. 자, 그 다음에 G13셀에다가 네, 요 내용 다 입력합니다. 최다 판매 수량 관로
단위 콜론 개 갈로 닫고 엔터키까지를 다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코드 엔터. H3셀의 전년 Alt키 누르고 엔터키.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눌러서 네, 한 셀에 2조 입력. 그리고 숫자값 50 입력하고 엔터키. 30 엔터, 20 엔터, 20 엔터, 10 엔터, 45 엔터, 25 엔터, 15 엔터. 엔터. B14셀의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BM-001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순위 제작사. 네, 판매 순위 갈로꾸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판매 일자 입력하고 제작사 입력하고 엔터키. 네, 갈로꾸름이 2, 갈로꾸름이 5, 6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내용 요렇게 입력했고요. 네,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B4에서부터 J14까지가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편집을 할 텐데, 편집은 문제 조건에 보면 편집이라고 조건이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편집 사항이 7개 있어요. 7개 있는데 해당 7개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이 결과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명칭사항으로 조건 외적인 부분에 대한 편집이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6가지 편집 사항을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대로 공식화해서 따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요,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에 대해서 홈탭에 글꼴에 테두리 설정하겠습니다. 네, 테두리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자,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블럭 해제하기 전에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수평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블럭 해제합니다. 그리고 꼭입니다. B5부터 J의 12까지 영역을 블록 잡으세요. 문제는 꼭 이렇게 나옵니다. B5부터 J12까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B5 위의 라인과 B10, 그러니까 5행 위의 라인과 12행 밑에 라인을 꼭 굵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B5부터 J12까지 블록 잡은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서 네, 테두리 설정은 끝났어요. 문제지를 보면 꼭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셀병화 가운데 맞춤 4군데. 셀병화 가운데 맞춤 이렇게 4군데. 네, 4번 하셔도 되는데 한꺼번에 할게요. B13에서부터 D13 블록 지정한 다음에 3개 셀 마우스로 쭉 끌어다가 블록 지정.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가치 선택은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른 채, 컨트롤 키 누른 채 B14에서부터 D14와 F13, F14, G13에서부터 I13 블록 잡은 다음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병합 가운데 맞춤 4군데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됐고요. 그 다음에 F13, F14 꼭 X 대각선 처리 반드시 요구됩니다. X 꼭 대각선 처리 요구되거든요. 해당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테두리 탭에서 우상향 좌상향 눌러서 X 네 해주고요. 확인 누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부분인데, 문제 출력 형태 보면 단가부터 전년 수량에 입력된 숫자는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정렬에서 보면 오른쪽 한 칸 떨어져 있고 천 단위 이상은 심표 처리되어 있거든요. 이 영역, 네, 단가부터 전년 판매 수량 부분을 블록 정한 다음에 홈탭에 표시 형식에서 심표 처리합니다. 심표를 누르면 회계 일반 표시 형식에서 회계로 바뀌거든요. 근데 문제 조건의 첫 번째를 보면 정렬에 대한 조건이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평 정렬, 현재 전체 정렬을 가운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맞춤해서 여기 네, 오른쪽 정렬을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 정렬까지 수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설정으로서 1, 2, 3행 3개 행 블록 지정한 다음에 머리걸로 이렇게 블록 잡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행 높이 선택해서 높이 값을 25로 수정해 주세요. 25 무난합니다. 25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를 블록 잡은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를 22로 해줍니다. 22로 이렇게 해줍니다. 무난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 자, 그 다음에 너비 조절은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열 너비 조절을 가까이 열에 의해서 문제지의
표의 머리글에 입력된 내용물의 좌우 여백을 보고 수동으로 맞춰줍니다. 제품명 좌우의 여백 약간만 좀 더 넓게, 열과 열 경계선 이렇게 끌어가지고, 제품 코드, 그리고 제품명 장르 좀 더 넓게, 판매 일자 조금만 더 넓게, 단가 좀 더 넓게, 판매 수량 좀만 넓게, 전년 수량 조금 더 넓게, 전년 수량 너비, 판매 순위 좀 더 넓게, 제작사 좀 더 넓게, 요렇게. 네.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머리글 좌우의 여백과 비슷하게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조건의 외 편집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서 문제지를 보게 되면은 조건이 7개의 조건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조건은 먼저 충족을 시켰습니다. 충족시켰고, 두 번째 조건 제목 도형에 대한 부분부터 할 텐데, 도형의 종류는 육각형으로 하고, 그림자 옵셋 오른쪽 내용 입력하고, 글꼴 설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 형태에 요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네, 위치 및 크기가.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도형 삽입은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도형에서 육각형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의 끝에서 세 번째에 육각형이 있습니다. 육각형 클릭한 다음에 B1 위에서 약간 이격간격 두고 G3 너비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그림자에 대한 조건 요구되어집니다. 그림자 옵셋 오른쪽,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의 그림자 옵셋 오른쪽은 바깥쪽의 네 번째 옵셋 오른쪽. 그 다음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2025 직접 입력합니다. 2025 한 칸 띄우고, 게임 판매 한 칸 띄우고, 현황. 자, 입력한 이 글자에 대한 글꼴 설정, 요구 조건 고정입니다. 5가지 조건. 굴림의 24, 검정의 굵게 채우기 노랑. 이 도형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도형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를 굴림으로 수정하고, 탭키 누르면 크기 입력란으로 이용되거든요. 탭키 누르면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굵게 눌러주고 검정 색깔, 글꼴 색깔 검정, 테마색이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채우기색 노랑은 깡통 펼침 버튼의 표준색이 네 번째 거. 조건은 충족됐는데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정렬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맞춤해서 추가적으로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 도형에 대한 조건 충족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결제란에 대한 조건으로 반드시 물어집니다. 이미 SL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이기, 원본 삭제해. 자, 이 주의사항이 있는데, 해당 이 결제란을 작성할 때 이 도형 선택을 해제합니다. 이 도형 선택을 이렇게 해제하고, 해당 이 결제란은 이미 SL 아무데나 해도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으로 저는 추천은 이작업 시트 추천드리고요. 아예 텅 비어 있으니까 C2부터 F3 영역에다가 결제란 만드는 걸로 작업하겠습니다. C2에다가 내용 결제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담당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팀장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부장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자, 결제 영역 결제란 영역 C2부터 F3 영역 블록정 한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로 해줄게요. 홈 탭에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수평 영역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자, 그 다음에 결제가 지금 병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두 개 행이. 그래서 C2, C3 블록 잡은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겠고요. Z자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병합 가운데 맞춤 명령 아이콘 왼쪽 두 칸, 위쪽 한 칸. 가나대각 화살표 방향이라고 있어요. 방향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세로 쓰기 선택하면 Z자가 밑으로 딱 내려갔습니다. 너비 높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로 하겠습니다. 4 무난합니다. 4. 그리고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로 하겠습니다. 7.5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17.5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40. 요렇게 다시 크기값 결제 4, 담당 팀장 부장 7.5.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담당 팀장 부장 입력된 행 17.5. 그
그리고 사인 또는 도장 찍는 부분 40. 무난합니다. 이렇게 설정하신 걸 추천드리겠고요. 자, 작성되어진 이 결제란을 그림으로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역을 블록 잡고 그 다음에 저기 홈 탭에 클립보드에 가위 밑에 있는 여기 복사고요. 옆에 아래쪽 꺽쇠 눌러가지고 복사 말고 그림으로 복사 선택할게요. 그림으로 복사. 그림으로 복사 대화상자에 화면 표시된 그림으로 확인. 자, 제1작업에 H1셀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네. 붙여넣기 되어진 그림 위치 조정합니다. 끝라인 여기 맞추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의 너비는 약간 이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 가지고 왼쪽에 있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문제지에 맞게 이렇게 너비를 넓힙니다. 자, 원본 지워라 요구 조건이 꼭 그렇게 나옵니다. 원본은 삭제하라. 네. 이 작업 시트에 작업했던 결제라는 원본 C부터 F까지 열머리컬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네. 결제란 원본 지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은 꼭요. 네. 주황 채우기 요구 조건으로 고정돼 있어요. 반드시요. 표의 머리글 영역 B4부터 J4와 그리고 G14, I14 떨어져 있는 범위 가치 선택은 네.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클릭해서 G14와 I14까지 선택한 상태로 주황 채우기는 홈 탭의 글꼴의 깡통 펼침 버튼의 표준색의 세 번째 주황만 요구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 네, H14셀 대상으로 유효성 검사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H14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있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거 네, 체크 이렇게 동그라미 사선 처리되어 있는 거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 설정 절차는 고정입니다. 제한 대상 모든 값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으로 선택을 바꾸시고요. 목록으로 선택을 바꾸고 그냥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있어요. B5부터 B12 영역을 블록 잡습니다. B5부터 B12 영역을 블록 지정 확인. 펼침 버튼 생겼어요. 눌러서 목록 중에 첫 번째 거 BM-001 BM-001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요구 조건 끝났고 다음 여섯 번째 셀 서식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대해서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블록 잡을게요. F5에서부터 F12까지. 자, 엑셀은 열과 행의 조합으로 셀 주소가 보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F의 5 네, F5셀부터 F12까지 블록 마우스로 쭉 끌었어요. 셀 서식 설정은 블록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이 메뉴에서 밑에 다섯 번째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네, 표시 형식 탭의 범주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 형식 목록 중에서 숫자 대에 원 표시하라 셀 서식 이용하여 숫자 대에 원 표시하는데 예시를 보니까 80 심표 000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시가. 그러면 여기 형식 목록의 네 번째 거 샵 심표 샵 0이 천단의 구분기가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0D를 형식 입력란 샵 심표 샵 0 D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상따옴표 1 상따옴표 닫기 직접 입력합니다. 그러면 80 심표 0001 확인 이렇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점수 주는 문제로 이름 정의 H5에서부터 H12 영역 네, 이름 정의하라. H5부터 H12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 이름 상자에 입력된 H5를 수정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름으로. 이름 상자 클릭, 전년 판매 수량 엔터키. 오타 나면 안 돼요. 이렇게 엔터. 해서 펼치면 눌렀을 때 한 개만, 전년 판매 수량 한 개만 딱 떠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조건 편지까지 끝냈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결제란 뒤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결제란 뒤를 보면 뒤에 이 눈금선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 있는 눈금선을 해제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제 1작업
자, 엑셀 문제지의 구성은 제1작업 표서지 작성 및 각 계산이 240점 배점, 500점 만점에 240점, 거의 50%에 가까이 차지합니다. 2작업이 필터 및 서식 80점, 3작업이 피벗 테이블 80점, 4작업이 해당 그래프 100점으로 차지하거든요. 자, 1작업에 입력한 요 표 서식 작성 부분이 240점 배점 중에 100점 차지합니다. 나머지 140점이 밑에 있는 이 함수 6문제, 문항당 배점 20점으로 120점 차지하고요. 그리고 7번째 조건부 서식이 20점 차지합니다. 자, 함수 문제와 조건부 서식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과 2번 그리고 그 외에 3, 4, 5, 6 이렇게 제가 나눌 수 있는데 1번 영역이 여기 1번 영역, 여기가 2번 영역.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함수 문제가 하나의 셀만 풀이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이에요. 이만큼 영역에 대해서 1번 영역, 2번 영역, 나머지는 한 단일 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첫 번째 여기다가 수식 작성한 다음에 요 수식을 작성한 걸 밑으로 채워요. 네. 자, 주로 물어지는 함수의 종류가 좀 제한적입니다. 1번과 2번, 네, if 판정, 동의 구하나 랭크점 EQ, 그 다음에 추자하고 뭐 미드나 라이트 조합 그런 게 주로 나오는데 볼게요. 자, 1번입니다. 판매 순위를 구하는데 판매 수량 단위 개요의 내림산 순위를 구한 결과까지 위로 붙이고 랭크점 EQ 함수 사용하고 엔드 연결 연산을 사용하라. 네. 랭크점 EQ 단독으로만 물어지면 쉬운 거예요. 쉬운 문제 유형입니다. 아예 5셀 선택한 다음에 함수식은 equal 입력합니다. equal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함수 직접 입력합니다. RAN 입력하면 추천 함수 목록이 쫙 떠요. 여기에 랭크점 EQ를 더블클릭, 마우스로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랭크점 EQ 갈로 열기까지가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입력간의 속도도 빨리 할 수 있고 오타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함수의 작성은 제가 설명드리는 풀이법이 가장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법대로 익히세요. 이렇게 입력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란에 fx 이용해가지고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도움말 얻으면서 할게요. 그러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랭크점 EQ 함수는 함수인수가 3개인데 첫 번째 함수인수는 뭐냐? 네. 문제에서요. 주어져요. 판매 수량의 내림산 순위를 구하라 라고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판매 수량 같은 행에 있는 이 수식이 입력된 셀과 같은 행에 있는 판매 수량이 입력된 셀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해당 셀 주소 G5가 입력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RF는 레퍼런스 비교 범위인데 판매 수량 8개 제품의 판매 수량 입력된 범위를 블록 잡습니다. G5부터 G12가 입력되는데 이 범위 영역은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수식이 채워지는 위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비교하는 범위 영역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F4번 기능키를 누르세요. F4번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요 영역이 네,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4개가 추가되게끔. 자, 이 절대 참조로 묻는 유일한 함수가 저희 ITK 엑셀 시험에서는 랭크점 EQ 함수가 물어집니다. 그래서 이 랭크점 EQ 함수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 이 랭크점 EQ가 1번이나 2번 문제로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풀이법을 아예 공식화해서 익혀놓으세요. 첫 번째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 값은 해당 셀을 클릭해서 상대 참조 주소 열과 행의 조합 G5 입력되도록 하고, 근데 그 비교 범위는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 기름키. 그 다음 오더 부분은 판매 수량이 높은 게 많은 1등이다. 즉 내림사순순위 밑에 힌트를 보면 0 또는 생략은 내림사순위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0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5라는 판매 수량은 45, 35, 10, 3, 8, 50, 25, 3, 20 8개 중에서 몇 등이다? 2등이다. 두 번째로 높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2라고 보여지는데 문제에서 조건이 결과값 뒤에 위자를 붙여라 라는 조건이 주어져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합니다. 함수 문제는 20점 또는 0점이에요. 부분 점수를 없어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엔드 연결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 위자를 붙여라.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저 끝단에다가 엔드 직접 입력하시고요. Shift 7번 키 눌러가지고 그냥 뒤에다가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엔드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입력하시고 엔터키. 해당 셀 선택 자동 체면들 쭉 끄세요. 저 밑에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서 끌어서 놓으면 중간단에 굵게 표시가 되어지니까 서식도 복사 붙여내게 되니까 요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 클릭한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진 랭크.eq 함수식의 완성된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네. 두 번째 함수 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사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블레이드, D는 드림, 이외에는 이든으로 구하라. if하고 mid 함수 조합으로 물어지는데요. 네. if 함수에 대한 출제 빈도도 거의 90에서 100%입니다.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풀이 절차를 익히세요. 네. if 판정입니다. 제2의 5셀 선택하고요. equal 입력하시고요. if 갈로 열기 fx 누를게요. 그러면 if 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 3개인데 입력란이 첫 번째가 조건식 true 또는 false로 판정할 값이나 식을 입력해줘. 그럼 두 번째가 해당 그 조건식이 만족할 때 true일 때 실행할 실행값, 세 번째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할 실행값인데 조건은 뭐냐?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뽑아 뭘로요? mid 함수로 여기다가 mid 갈로 열기 이렇게 입력합니다. mid 괄호 열기까지 입력하면 수식 입력란에 빨간 갈록그림으로 묶이면서 이건 함수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진 거예요. mid를 클릭합니다. mid 클릭하면 mid 함수 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었어요. mid 함수 인수 대화상대는 함수 인수가 3개인데 첫 번째 대상 문자는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 입력 셀을 클릭합니다. 그 B5라고 입력되도록 하고요. 셀 주소가 입력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스타트 시점 추출할 시작 위치는 1. 그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 뽑을 거야? 1. 이 케이스는 제품 코드 첫 번째를 뽑을 경우에는 굳이 mid를 사용할 필요 없이 left가 적합한데 어쨌든 문제에서 mid로 물었으니까 mid를 사용해야 돼요. mid 함수를. 그래서 추출 시작 위치는 첫 번째. 그 위치부터 몇 글자 뽑을 거야? 한 글자. 그러면 bm-제로제로 1 문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한 글자 뽑으면 B야. mid 끝났고요. 그 다음에 if를 클릭합니다. 여기 if를 클릭합니다. if 함수 인수 대화상대로 바뀌면 네. 제품 코드의 첫 번째가 B인이냐 이렇게 물어요. 비교연산자 equal 입력합니다. equal 입력하고 B는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mid 함수는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가지고 네 해줘야지 문자로 인식되어집니다. 여기 중요하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블레이드 그냥 블레이드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블레이드 좌우에 상따옴표가 따닥 추가돼요. 이렇게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블레이드라고 판정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쪼개져요. 다시 D이면 드림 그것도 아니면 이든 여기다 다시 if하고 mid 함수 사용해야 되는데 직접 입력하지 말고 현재까지 작성한 이 if mid 함수식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equal 뒷부분을요. equal 빼고 수직 입력줄에서 if부터 끝까지를 블록 잡은 다음에 복사하고 여기 밸류 언더바 if 언더바 false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되어진 if를 클릭하세요. 붙여넣기 한 이 if를 클릭하세요. if 클릭 한 다음에 네 수정하세요. 수정은 B가 아니고 D이면 드림. 그래서 비교 대상이고 B를 D로 그 다음에 실행값은 블레이드가 아니라 드림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든 입력하고 탭키 누르세요. 탭키 TAB 탭키를 누르면 네 해당 좌우에 상따옴표가 따닥 추가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완성된 함수식이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요 함수식의 자동 체험 핸들 요 점을 밑으로 12엔까지 끌어놓고 마찬가지 중간에 굵게 표시된 부분은 안되게 네 자동 채우기 옵션에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네, if 2개 사용하는 중복 네 이중 if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부터는 단일 셀이에요. 하나하나씩 함수식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단가에 대한 전체 평균을 구하는데
내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고 라운드 다운 함수와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라운드 계열 함수가 자릿수 표시 함수인데 복합 함수를 요구되면 네, 라운드 함수부터 먼저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13제를 선택하고 이퀄 입력한 다음에 R, O, U 이렇게 입력하면 라운드 계열 함수로 4개가 뜨는데 이 중에서 문제에서 라운드 다운 요구하니까 네, 요 라운드 다운을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라운드 다운 갈로 여기까지 채워졌는데 밑에도 이렇게 도움말이 떠요. 텍스트 도움말로 라운드 다운 함수는 함수 인수가 2개인데 숫자값, 쉼표, 자릿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숫자값에 해당 단가에 대한 전체 평균을 에버리지로 구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바로 AVE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럼 추천 함수 목록에서 에버리지를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입력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 에버리지 갈로 열기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fx를 누르면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 구하는 함수인데 에버리지를 평균을 구할 값을 지정해줘 라고 돼 있거든요. 평균을 구할 값은 전체 평균에 대한 단가에 대한 전체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가에 대한 전체 평균. 그래서 단가가 입력된 범위 영역을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잡으세요. F5에서부터 F12까지 넘버 1에다가 네, F5에서부터 F12까지 입력을 하면 한 개가 아닌데? 라고 해서 중괄호 묶이면서 네, 배열로 인식되어져요. 행렬로 인식되어져요. 자, 요렇게 하시면 평균이 구해졌어요. 8만이라고. 에버리지 끝났고요. 라운드 다운을 클릭하세요. 수직 입력줄에서 라운드 다운을 클릭하면 라운드 다운 함수인지 대화상자 네. 그래서 최종 표시 자릿수는 문제에서 내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 1000, 1000, 1000, 1000은 1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어떻게 빼기처럼 보여. 0은 몇 개야? 1000은 3개야. 그래서 자릿수 지정은 -3 연산법으로 기억하시면 수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힌트가 안 주어져요. -3 결과가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구해진 결과값은 8만이기 때문에 8만 네 이라서 만 단위까지 구해진 터라 -3 하더라도 결과값은 8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풀이 끝났어요. 라운드 다운과 에버리지 함수식 조합 문제였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FPS 전년 판매수량 합계를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인 전년 판매수량을 이용하여 구하고 서미프 함수 이용하라. 단일셀 단일 함수 쉬워요. 네, 이퀄 입력한 다음에 서미프 SUM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 함수 목록 중에 서미프 더블 클릭 그러니까 fx 눌러가지고 서미프 함수의 함수인지 대화상자 레인지는 조건 범위인데 FPS의 전년 판매 수량의 합계 구하라. 조건이 FPS인데 FPS는 장르의 한 종류입니다. 장르의 한 종류. 그래서 레인지 조건 범위는 장르의 입력 데이터 범위예요. D5부터 D12입니다. D5부터 D12고 장르를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건 빼고요. D5부터 D12 영역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요. 입력값이 뭐인 거요? FPS 입력된 셀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는 게 빨라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상따옴이 묶음 FPS로 입력해도 되지만 FPS가 입력된 셀을 클릭하는 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 다음 합을 구할 범위는요. FPS인 전년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하라. 네, 전년 판매 수량 합을 구할 범위는 H5에서부터 H12입니다. H5에서부터 H12 전년 판매 네, 수량인데 이름 정의가 전년 판매 수량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바뀐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함수식 완성이 됐고요. 네, 확인 누르면 구했습니다. FPS 전년 판매 수량 합계는 50. 다음 5번입니다. 네, 최다 판매 수량을 구하라. 맥스 함수 점수 주는 문제예요. 이퀄 입력하고 MAX 관료 열기 제일 큰 값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만 지정하면 돼요. 최다 판매 수량 단위계 판매 수량 단위계 입력 데이터 판매 수량 데이터 입력 범위인 G5부터 G12까지 영역 블록 지정 갈로 닫기 수식 완성됐어요. 이퀄 MAX 관로 G5에서부터 G12 엔터 하면 네, 해당 범위 영역 내 제일 큰 값은 50이야. 마지막 6번은 100% 고정적으로 vlookup을 묻는 함수식이 무너져요. 반드시입니다. 제2의 14제를 선택하고 equal
VL 입력합니다. VL 입력하고 추천함수 vlookup 더블 클릭. 그러면 VLOOKUP 갈로 열기까지 채워지면 네, 이 상태에서 이 절차를 익히세요. 이 상태에서 fx 누르세요. fx 누르면 vlookup 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실행됩니다. 여기서 줘야 할 값은 반드시 문제에서 H14에 입력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H14를 클릭하세요. H14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입력하는 범위는 네, 제가 혼동되지 않는 기준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H14 셀에 입력된 값이 BM-001 1입니다. 이 BM-001 1이 입력된 셀 찾으세요. BM-001 1 B5셀이에요. 그럼 B5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로 고정시키세요. 끝셀은 H12. 그래서 B5에서부터 H12 B5에서부터 H12 이렇게 고정시키세요. H14셀에 입력된 값의 입력셀로부터 시작해서 네 H12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열 중에서 몇 번째 열을 값을 가지고 올지 지정해 달라라는 건데, 문제에서 H14를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해서 뭘 가져오라라고 요구하느냐면 판매 일자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포함된 열 중에 판매 일자가 몇 번째 있냐고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에 판매 일자가 있어요.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에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에 추출하고자 하는 판매 일자가 있느냐? 네 번째예요. 그래서 4. 그 다음 조회 방식은 그냥 0으로 고정시키세요. 숫자값이 0. 정확하게 일치로. ITK 엑셀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일치밖에 안 나와요. 네. 문자 코드 대상으로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되어진 브이로그 함수식 이렇고요. 확인. 네. 자, 조건이 판매 일자에 대해서는 예시를 날짜 형식으로 표시시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1년번으로 표시되어지기 때문에 하나 더 하셔야 돼요.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요. 홈 탭 표시 형식에서 일반되어 있는 부분을 날짜로 바꿔요. 간단한 날짜로 바꾸면 이렇게 2025-02- 이렇게 바뀝니다. 문제에서 요것도 조건으로 제시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서요. 네,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전년 판매 수량 50 이상의 행전체에 대해서 다음 서식 글꼴 파랑 굵게 알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선택 범위를 B5부터요. B4 아니에요. B4부터 선택하면 안 돼요. B5부터 J12까지 이 범위를 선택합니다. B5부터 J12까지 범위 선택이 중요합니다. B5부터 J의 12까지 네, 풀이 절차를 공식화하세요. ITK 엑셀에서 조건부 서식 물어질 때는 B5부터 J12까지 행전체 요구하기 때문에 B5부터 J12까지 이거 중요합니다. 네, 조건 범위 선택하는 거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지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 홈 탭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새 규칙,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 실행되면 규칙 유형 선택 마지막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고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수식은 이퀄 입력합니다. 이퀄 입력한 다음 전년 판매 수량의 30 이상 선택한 범위 영역 내의 첫 번째 행 기준으로 입력값에 대해서 수식 작성하는데, 전년 판매 수량 어쌔신 게임의 전년 판매 수량 네, H5셀이에요. H5를 클릭하면 $H $5로 절대 3조로 입력되어지기 때문에 요 셀만 따지고 밑에 있는 셀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행 앞에 있는 달러를 없애줘요. O 앞에 있는 달러를 수동으로 없애요. 이렇게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H5로 한 다음에 그 다음은요 30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 크거나 같다 30. 비교 연산자 6가지 네, 꼭 사용이 되어집니다. 비교 연산자 6가지 같으냐, 네, 같으냐 이꼴 같으냐, 같지 않다 꼭세 마주보기 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 작거나 같다 이게 이하. 이 6개 중에 한 개가 꼭 사용되는데 30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30 이렇게 수식 완성하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클릭
한 다음에 꼭이요. 파랑 굵게 요거예요. 글꼴 탭에서 색 목록의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 이거 하셔야 돼요. 위에 거 하면 안 돼요. 표준색 끝에 세 번째. 파랑. 그 다음에 굵게. 요겁니다. 파랑, 굵게. 확인, 최종 확인. 요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네, 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 240점 몇 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작업은 문제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및 서식 문제, 필터 및 서식 유형으로서 고급 필터와 표서식을 묻고 있어요. 2작업은 고급 필터와 표서식 그리고 목표값 찾기와 표서식, 고급 필터,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이렇게 네, 두 가지 유형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거든요. 네. 요렇게 요렇게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출제가 되어지는 문제 유형이고요. 네. 자, 고급 필터가 고급 필터 표서식 문제 유형이 나오면 3작업 문제 유형은 피벗 테이블 그리고 네. 정렬 부분한 문제 유형이 있는데 피벗 테이블과 정렬 및 부분한 문제 유형에서 네. 어느 게 더 어려우냐? 피벗 테이블이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이 작업의 문제 유형이 고급 필터와 표서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목표와 찾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 작업이 쉬운 유형이 나오면 3작업 어려운 유형이 나오고 이 작업이 어려운 유형이 나오면 3작업이 쉬운 유형이 나온다. 이렇게 익히셔도 되겠습니다. 자, 8월달 시험을 특별검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기검정에서 안 나왔던 유형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8월달 정기검정으로서 고급 필터와 표서식이라면 특별검정은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 즉 7월달에 진행되었던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2작업은 무조건요 1작업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B2에도 모두 붙여넣기 하고 네, 풀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작업 시트에 B4부터요 H12 영역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2작업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합니다. 또는 엔터키 눌러도 돼요. 네. 자, 모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열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열, 게임명, C열, CD 경계선 더블 클릭, 판매일자, EF 경계선 더블 클릭, 네, 나머지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하시고 너비가 좁아서 잘 안 보이면 열과 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넓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장르가 FPS이거나 판매 수량이 40 이상인 자료에 필드 제한이 있어요. 4개 필드 데이터만 추출해 조건 범위 B14, 복사위치 B18 안 바뀌어요. 불변의 요구 조건입니다. 꼭 이렇게 요구됩니다. 자, 기준이 되어지는 부분은 필드가 장르와 판매 수량 단위계입니다. 이 장르와 판매 수량 단위계를 복사해서 조건 범위 B14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장르와 판매 수량 단위 두 개를 복사합니다. 장르와 판매 수량 떨어져 있으니까 장르 선택하고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은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판매 수량 클릭 복사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복사 그 다음에 B14 꼭이거든요. B14 선택하고 엔터키 눌러도 돼요. 엔터키 눌러도 모두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장르 밑에다가 조건이 FPS, 네, FPS 입력합니다. 여기 FPS. 장르는 FPS여야 되고요. 그 다음 판매 수량은 40 이상. 40 이상은 크거나 같다. 40. 입력하는데 얘를 어디에 입력하느냐? 입력 위치가 이 연결고리에 따라서 이 연결고리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이미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또는 조건이에요. 또는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만들어도 돼. 그러면 한 칸 밑에다가 여기 장르 FPS와 같은 행이 아닌 한 칸 밑에다가 입력하고요. 이면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엔드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장르 FPS와 같은 행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근데 이 케이스는 이거나로 되어 있으니까 한 칸 밑에다가 네 여기 C16셀에다가 크거나 같다 40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드 제한이 있어요. 네, 4개 필드. 제품 코드와 게임명, 판매일자, 판매 수량. 4개. 제품 코드와 게임명과
판매 일자와 판매 수량 복사합니다. 그리고 B18 셀에다가 선택하고 엔터키 눌러가지고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데이터 탭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클릭. 고급 필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결과를 다른 장소의 복사로 바꾸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그리고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B14에서부터 C16까지요. B14에서부터 C16까지 영역 블록 잡고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B18에서부터 E18까지 B18에서부터 E18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서 장르가 FPS 이거나 판매 수량이 40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이에요. 잘 안 보이면 옐로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장르가 FPS인 거는 배틀 플레이, 콜 오브 필드 두 개만이에요. 두 개이지만 판매 수량이 40 이상은 어세신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스 리그 오브가 두 개가 40 이상이기 때문에 총 4개가 필터링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고급 필터 끝났고요. 다음 표서식 굉장히 쉽습니다. 고급 필터 결과셀 채우기 없음을 설정한 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고급 필터 결과셀 채우기 없음 설정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고급 필터 결과셀은 B18에서부터 E22까지입니다. B18에서부터 E22까지 블록 정한 다음 채우기 없음은 홈 탭에 글꼴 깡통 펼침 버튼 눌러서 채우기 없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6은 홈 탭의 스타일 그룹의 표서식요. 표서식의 중간에 6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거 이런 값 파랑심표 표 스타일 보통 6 클릭 머리글 포함 그냥 기본값 확인. 이렇게 하면 풀이 끝. 머리글량 줄무늬 자동 체크되어 있어요. 두 개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터 및 표서식 네, 완성 결과치는 이렇고요.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2작업은 80점 배점이었고요. 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네.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의 도함 조건 수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출력 형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선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1작업 시트에 입력 데이터 이용할 텐데 B4부터 H12까지가 블록 지정된 상태여야 돼요. 현재 저희가 2작업 풀면서 복사 붙여넣기 영역입니다. 블록 지정돼 있으면 유지하고 혹시 블록 해제했다면 블록 지정을 해야 돼요. B4부터 H12 영역.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은 삽입 탭입니다. 삽입 탭 표그룹에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고요. 표 또는 범위의 피벗 테이블 대화상자에 또는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이름 대화상자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넣을 위치, 피벗 테이블 배치할 위치를 기본값의 워크시트를 바꿔요.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반드시요 제 3작업 시트에 B2를 클릭하세요. 제 3작업 시트에 B2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세요. 그럼 피벗 테이블 보고서 들어갈 위치 잡혔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 네, 떴는데 문제지에 출력 형태 또는 첫 번째 조건 1 이용해서 해당 필드 영역 배치할 텐데 고민하지 마시고 첫 번째 만나는 필드가 행입니다. 단가 및 자료. 단가가 행이고요. 네, 및 자료가 열이에요. 행열이라고 읽잖아요. 열행이라고 읽지 않고. 그래서 단가. 요 필드 목록에 단가를 찾아가지고요. 단가를 찾아가지고 요거를 여기 행에다 배치합니다. 행에다 끌어 놓습니다. 단가를 행에다 끌어 놓습니다. 단가를 행에다 끌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자료를 열에다 끌어 놓습니다. 자료. 자, 볼게요. 잠깐만요. 문제 출력 형태를 볼게요. 단가 및 자료가 아니라 단가 및 장르. 네. 요거 제가 수정을 잘못했네. 네. 죄송합니다. 장르. 문제지는 다시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및 장르별. 네. 그래서 장르를 열에다가 놓습니다. 장르를 열에다가 놓습니다. 장르를 열에다가. 단가 및 장르별. 단가 및 장르별. 그 다음에 게임명의 개수. 게임명을 찾아서 네. 게임명을 찾아서 시그마 값에다 놓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의 평균.
판매 수량 단위계를 여기 반드시 순서 따집니다. 여기 개수 게임명 밑에다가 걸어 놓아야 되고, 적용 함수가 합계인데 문제에서는 꼭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합니다. 이 합계 판매 수량을 클릭한 다음에 값필드 설정 선택하고 적용 함수를 평균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위에 사용자 지정 이름이 평균 콜론 판매 수량인데 출력 형태를 보면 뒤에 추가 문자에 붙어요. 평균 콜론 판매 수량 갈로 단위 콜론 개, 이거를 여기다 뒤에다가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수동으로 갈로 단위 콜론 개를 갈로 닫기를 직접 입력합니다. 여기 끝에다가 클릭 갈로 단위 콜론 개 갈로 닫기를 직접 입력합니다. 이 부분을 입력해 줍니다. 확인. 이렇게. 자,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끝났고요. 네, 첫 번째 조건. 네, 단가 및 장르. 네, 단가 및 장르별 게임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단가를 그룹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볼게요. 출력 형태를 보면 단가가 3만 1에서부터 6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시작값이 3만 1이에요. 세 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시작값이 3만 1. 그 끝값, 제일 큰 값. 제일 큰 값이 12만. 그럼 단위가 3만 단위로 되어 있어요. 3만 단위. 네. 자, 요렇게 3만 1, 12만, 3만. 자, B5셀 선택하고요. B5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 선택합니다. 그룹화 대상자의 시작값 3 동그라미 하나 둘 셋 1. 끝값 12만. 끝값 12만으로 수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단위는 3만 단위. 시작 3만 1, 끝값 12만, 단위 3만. 확인. 이렇게 해서 문제적 같게 수정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의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 조건의 두 번째 장르는 출력 형태가 정렬하라. 장르 출력 형태 보면 액션, 레이싱, FPS. 근데 저희는 FPS, 레이싱, 액션이니까 열 레이블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내림사전으로 선택을 하면, 내림사전 선택하면 요렇게 액션, 레이싱, FPS로 수정이 됐어요. 정렬, 네, 내림사전 정렬, 열 레이블, 내림사전 정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은 한꺼번에 설정할 거예요. 레이블 있는 셀 명암이 가운데 맞춤하고 별표, 빈셀의 별표 2개, 그리고 행 높이 행에 정확히 지워라. 피벗 테이블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밑에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자, 레이아웃 및 서식 탭의 레이아웃 섹션에서 레이블 있는 셀 명암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요. 체크. 그 다음에 빈셀의 별표 2개 입력합니다. 빈셀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별표 Shift 8번 꾹꾹 눌러가지고 2개 입력하고, 요약 및 필터 탭 선택한 다음에 행총합계 표시를 해제합니다. 행총합계 표시를 해제. 행총합계 지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제. 이렇게 확인. 나머지 알아서 하라. 그 나머지가 비교를 했을 때 눈에 띄는 차이점. 열 레이블 이름 단가로 수정해주고, 행 레이블 이름 단가로 수정하고, 열 레이블 이름은 장르로 수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차이점, 여기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정렬과 숫자값에 대한, 네, 표시 형식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먼저 행 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단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고, 열 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장르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C5에서부터 H, 네, 8까지를 블록 잡습니다. C5에서부터 H8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을 수평 가운데 맞춤 꼭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을 정수값은 요 심표 누르세요. 천단의 구분기호 심표. 왜냐하면 이거 따져보면, 요렇게 해서 따져보면 요 오른쪽에 한 칸 요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단에서 심표 처리했을 때 정렬이 오른쪽 정렬 붙고 끝에 한 칸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두 개 수평 가운데 맞춤과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심표 이렇게 하면 문제적 같게 수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피벗 테이블 문제 풀이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작업 그래프 작업 100점 차지합니다. 1작업 시트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하는데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불변의 요구 조건이에요. 그러면 1작업 내용 이용해 출력 형태를 보고요. 가로 항목과 범례 참조해서 해당 이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자, 1작업 시트에서요. 밑에 있는 가로 항목과 범례 이용해가지고 어세신 게임명입니다. 어세신 그리고 배틀 플레이 건너뛰고 콜 오브 필드 건너뛰었고 쉽네요. 쉽게 나왔어요. 꾸르미가 문화 VI 스타 라이쿤 리그 오브 밑에 거 다 하거든요. 총 8개 데이터 중에 6개 사용되거든요. 이렇게 2개 빠지는 게 있어요. 그 2개 빠지는 걸 찾는 거예요. 그 2개가 이 2개가 빠집니다. 자, 3가지 차트 작성 데이터 작성하는 규칙. 첫 번째, 사용 데이터의 표의 머리글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사용 데이터의 표 머리글 포함시키고요.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요.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고요. 세 번째,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자, 그러면은 게임명도 포함시키고 어세신 요렇게 첫 번째 꾸러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지 말고 열 말고 행으로 가라. 범례 단가하고 판매수량 단가하고 판매수량계 요렇게 되네요. 요게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이 2개 건너뛰고요. 요렇게 5개가 세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그 행의 단가와 판매수량이 네 번째 꾸러미. 쉬워요. 꾸러미 개수 4개면 쉽게 나온 거예요. 개수가 많을 때는 9개까지도 요구됩니다. 자, 파악한 범위를 선택할게요. 게임명 어세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가치 선택은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른 채 단가 판매 수량 어세신 거. 그 다음 배틀 플레이어 콜 오브 필드 건너뛰고 문화 VI부터 이렇게 5개 같은 행 단위로 요 단가와 판매 수량 5개 요렇게 4개 꾸러미 선택한 다음에 F11번 기능키 누르세요. F11번 기능키를 누르면 이렇게 차트 시트가 뚝딱 추가됩니다. 추가된 차트 시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제4작업으로 수정하세요. 제4작업으로 수정하고 밑에 주위에 보면 순서가 1, 2, 3, 4 이 순서 되게끔 그래서 이 제4작업을 끌어서 제3작업 뒤로 옮기세요. 이렇게 하는데 엑셀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서 F11번 기능키를 눌렀을 때 차트 시트가 이렇게 제대로 삽입 안 된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요 선택 범위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입에 여기 영역에다 차트를 묶은 세로 막대형 기본 차트거든요. 2차원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 요렇게 삽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이 차트를 차트 이동으로 차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이동 해서 새 시트에서 제4작업 수정하고 확인 눌러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해서 제가 단순화 시켜가지고 선택한 범위가 제대로 선택됐다면 F11번 기름키 누르면 차트만한 내용으로 하는 시트가 뚝딱 삽입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제 풀이법은 계속 발전해 가는데 제일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제가 업데이트 해가면서 설명법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3개까지 풀이 요구 조건 충족됐어요. 조건 3개까지 풀이 조건 충족됐고 이 조건이 안 바뀌어요. 10가지 조건 중에 딱 달라지는 건 질감의 종류하고 요 표식의 모양 요 2개만 달라지고요. 그 외에는 안 달라져요. 네 번째, 차트 디자인 누르고 레이아웃 3의 스타일 불변입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합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영역 클릭, 차트 디자인 탭에 여기 차트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종류 중에서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 클릭,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스타일, 차트 스타일 첫 번째 거 클릭. 그러면 레이아웃 3 스타일 끝났고요. 다섯 번째 조건으로 차트 영역, 현재 차트가 선택된 상태예요. 글꼴 요거 놓치는 분들이 꼭 계세요. 안 놓치셔야 돼요. 글꼴 수정 꼭 하셔야 돼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 굴림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탭키 누르고 크기를 11로 수정합니다. 이 2개 꼭 수정합니다.
굴림의 11루.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호가는 이 차트 제목 옆에 영역에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차트 영역 더블 클릭합니다. 차트 영역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채우기 펼치고요. 질감, 그림 또는 질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질감의 종류, 파랑박엽지.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칸, 파랑박엽지. 그림 영역은 X축과 Y축이 만나는 영역. 그림 영역,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흰색 심표 배경이 하나입니다. 한 개입니다. 흰색 따로 배경 1 따로가 아니에요. 테마색이 첫 번째 게 흰색 심표 배경 1입니다. 테마 스타일 첫 번째 거. 테마색이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 1. 자, 5항까지, 다섯 번째 조건까지 끝났고,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조건 불변인데, 차트 제목 내용을 먼저 수정할게요. 네. 제목 상자의 내용을, 문제지를 보고, 액션, 및, 레이싱, 게임, 판매, 현황 이라고 내용 수정합니다. 액션 및 레이싱, 게임, 판매, 현황. 테두리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조건 불변입니다. 네. 글꼴의 종류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굴림 안 바꿔도 되고 굵게 눌러주고 크기 수정합니다. 20으로. 굴림의 굵게 20 됐고,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일은 오른쪽 차트 제목 서식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네, 선택하면 아까 마지막에 그림 영역을 흰색 심표 배경을 했기 때문에 그 색깔 채워졌으니까 그냥 유지. 그 다음 테두리는 밑에 채우기 밑에 테두리 펼치고요. 테두리 펼치고 종류를 실선으로, 그리고 색깔 꼭 검정으로 합니다. 색깔을 검정으로. 테두리 실선, 색 종류를 테마색 두 번째 거. 여섯 번째 조건 충족됐고요. 다음 일곱 번째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판매 수요란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서 보조축으로 바꿔라. 선택하기 쉬운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나는 바로 이게 메뉴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수정 계열의 종류는 판매 수요란 계열을 네, 차트 종류 바꿔요. 묶은세로 막대형이 아닌 꺾어 전형이 네 번째 거. 표시기능 꺾어 전형. 그리고 꼭 보조축으로, 보조축 지정으로 바꿉니다. 표시기능 꺾어 전형 보조축 확인. 꼭입니다. 이렇게 두 개. 다음 계열 표식은 꺾어 전형에 대한 표식이에요. 꺾어 전형 선택하시고요. 꺾어 전형.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깡통에서 위에 표식 펼치고요. 표식 없이 펼치고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에 형식 바꿔요. 마름모로. 그리고 크기를 10으로 수정하세요. 10으로 수정. 이렇게 하면 조건 충족됐고, 레이블 값 표시는 출력 형태를 봐야 돼요. 레이블 값 표시는 요게 하나요. 네, 막대 그래프 위에 9만원 스타타이쿤 제품의 단가만 표시되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타타이쿤 제품의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면 다른 막대도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 요것만 선택한 다음에 차트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선택합니다. 바깥쪽 끝에 데이터 레이블 위치 바깥쪽 끝. 요렇게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은 선스타일 파선으로 하라. 네. 눈금선 선스타일 파선 처리는 이 세로값측 주눈금선 선택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주눈금선 서식 작업창에서 선을 실선으로 바꿉니다. 선을 실선으로 바꾸고 밑으로 내려가서 대시 종류 펼침 버튼 눌러서 네 번째 파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시 종류 파선 됐고요. 네, 그 다음 축은 출력 형태 참조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지를 살펴보면 세로값 축의 축선이 검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 항목 축도 검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 보조 세로값 축도 검은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 이거부터 먼저 수정해 줍니다. 세로값 축을 클릭하세요. 세로값 축 숫자값 클릭한 다음에 축 서식에서 선을 실선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가로 항목 축 어세신 문화 뭐 클릭한 다음에 요거도 선을 실선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 축 클릭한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하고 비교해서요. 네. 세로값 축 주눈금선 수정사항 0원, 1만원, 10만원 수정사항 없어요. 그러면 보조 세로값 축, 네, 보조 세로값 축 수정사항이 있을 거예요.
보조세력값 축 하이펀 10 20 3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하이펀 15 30 돼 있으니까 보조세력값 축에 그래프 아이콘 축 옵션에 단위 기본을 10을 15로 수정하세요. 10을 15로 수정하면 하이펀 15 30 45 이렇게 수정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조건이긴 한데 10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머지 알아서 하라라는 조건이거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하라. 그 출력 형태 맞게 수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너비예요. 막대 그래프의 너비, 폭이 저희는 좁아요. 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의 간격 너비 219%를 80으로 수정하세요. 219를 80%로 수정하시면 이 너비가 문제지 너비하고 같게 조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7번째하고 10번째 조건이 끝난 거예요. 네, 남아있는 8번째, 9번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조건으로서는 법내명을 변경하라. 네,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보면 꼭 2줄짜리가 한 줄로 수정이 될 거예요. 네, 여기는 판매 수량이 한 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는 2줄이니까 법내 클릭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하면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에 수정해야 될 법내 이름, 판매 수량 단위계 선택하고 편집 누르세요. 편집. 자, 이름을 직접 입력합니다.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 판매 수량 갈로 단위 콜론 개 갈로 닫기 이렇게 직접 입력 하시고, 네, 확인.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 자, 마지막으로 9번째 조건으로서 네, 해당 도형사에 봐라. 네, 모서리 둥근 사각 설명선, 출력 형태 여기 최다 판매 이렇게 돼 있는 거 마무리할게요. 자,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에서요. 저기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 문제 출력 형태의 네, 제목 기준으로 황, 너비값, 눈대중, 높이값, 눈대중, 네, 내용 입력, 최다 판매. 도형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5가지 수정하겠습니다. 네, 도형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먼저 홈 탭의 글꼴에서 서체를 굴림으로, 차트 영역에 포함되어지는 개체 글꼴은 5번째 조건에서 굴림으로 요구했거든요. 차트 영역에 글꼴을 굴림, 그래서 굴림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글자 색깔 최다 판매 글자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최고 색깔 흰 색깔로 3가지 수정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정렬, 수평 수직 가운데 맞춤해서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끝으로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요 조절점 이렇게. 그리고 테두리 선 색깔을 검정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뭐 상관없는데, 네, 정답지가 어떤 경우에는 검정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본값으로 네, 배포되는 터라 네, 꼭 수정을 안 해주셔도, 테두리 선 색깔은 수정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2025년도 8월달 아래 진행되어졌던 1교시 문제 풀이 완성해 드렸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보학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